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시 지역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우회하는 애조로가 대부분 개통되면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조천읍까지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애조로입니다.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 2013년까지 애월읍에서 아라동까지 완공됐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아라동에서 봉계동 번영로까지 4.2km 구간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 번영로까지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2.1km 줄어 주행시간도 6분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시 동부지역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도심 교통 체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효과와 도로 이용객들이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회천동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3.8km 구간도 편입 토지의 70%는 보상이 끝난 상황. 제주도는 오는 11월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해 2023년 12월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국비 287억 원을 지원받아 서귀포시 법환동에 건강센터를 겸한 가족센터, 체육센터 4곳과 중앙도서관 등을 건설합니다. 또 한림읍과 서귀포시 동홍동 등 10곳에 주거지 주차장 1,02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이은 태풍에 제주 지역 농작물이 폐작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콩밭이 빗물에 쓸려갔습니다. 잎은 세찬 비바람에 상했고 군데군데 빈 땅이 생겨났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피해율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천평당 200kg 기준 산정이 돼가지고 농가들이 좀 기피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콩의 경우 평년 생산량의 80% 미만일 경우만 보상돼 대상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데다 피해율이 20%를 초과한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줄 경우 10%가량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든 작물이 보상을 한 번 받으면 피해율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일반 보험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있고요.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책임이지 일반 사보험처럼 보험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피해율 산정도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품도 생산량에 포함되고 강풍에 쓰러진 작물도 열매가 달려있으면 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계가 피해를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요인이 가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샘플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가분들하고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천재지변에서 농가를 보호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이 판매된 지 20년. 하지만 가입률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해 위험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제주 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임원진들은 태풍과 우박 등의 피해를 입은 구좌읍 송당리와 세화리, 성산읍 신풍리 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영농자재 외상대금 상환 연기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 등으로 겨울 당근과 양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산 겨울 당근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7%, 평년보다 14% 감소한 1,234헥타르로 전달 조사치 1,445헥타르보다도 감소했습니다. 겨울 양배추도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유실 피해 등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한 314헥타르로 추정했습니다. 잇따른 태풍에 관광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7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02만 명으로 4.8% 줄었고 외국인은 22.1% 늘었지만 증가세는 50%대에서 크게 꺾였습니다. 이는 연이은 태풍으로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관광업계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수물자의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긁어내 송진을 채취한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의 소나무 숲에 아픈 역사의 흔적이 생생합니다. 강원 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령이 100여 년 된 노송들로 이루어진 강릉시 초당동의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껍질마다 V자 모양의 흠집이 보입니다. 길이가 1m 가까이 돼 보일 정도로 제법 큽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다른 소나무 숲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 커다란 생채기가 소나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상처의 흔적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항공연료 조달을 위해 이처럼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긁어내 송진을 뽑아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1933년부터 10년간 9,500여 톤의 송진을 강제로 채취했고 피해 소나무만 5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 피해 소나무의 분포 지역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에 달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과 옥계면을 비롯해 삼척 준경묘와 설악산 울산바위, 평창 남산 등 모두 소나무가 밀집한 곳입니다. 다행히 자연재해 등으로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생존한 피해목들은 큰 이상 없이 긴 세월을 잘 버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건강성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다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소나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진 채취 피해목의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역사적 가치를 남기고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약초인 오가피의 열매가 혈압을 내리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 실험에 이어 임상 실험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모든 과정에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기와 뿌리는 한약재로 열매는 차로 주로 내려먹는 오가피.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학과 병원,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오가피 열매에 고혈압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에서 열매 추출물을 4주 동안 먹인 쥐의 혈압이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뒤이은 임상시험에서도 8주 동안 추출물을 먹은 대상자는 절반가량이 안정적으로 정상 혈압군에 진입해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만 19살부터 75살 이하 다양한 나이대의 모든 실험군에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들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약용작물에서 혈압을 낮추는 기능은 처음 입증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은 물론 국내외 특허 출원도 마쳤습니다. 국내 기업은 승인을 받으면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특허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제품 개발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반주먹 정도를 1리터들이 생수에 우려내 마시면 일상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선선하겠지만 내일은 다시 최저 기온이 18도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제주도 전 지역이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남부, 동부가 25도, 서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현재 기온은 대체로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400건에 가까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입건된 불법 촬영 범죄는 397건으로 이 가운데 95%인 377명이 검거됐습니다. 불법 촬영이 발생한 장소별로는 길거리가 17%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나 주택이 14%, 대중교통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지휘하는 간부 소방관들의 절반 이상이 지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 역량 강화 과정 이수율은 48.7%에 그쳤습니다. 세종이 72.2%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37.6%로 집계됐습니다. 지휘 역량 강화 교육은 지난해 제천 복합 건물 화재로 현장 지휘 능력 문제가 지적되자 소방청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제주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해 11,000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이는 11개 지자체 수거량의 14%로 전남, 경남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도서 지역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다목적 정화 운반선 한 척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지역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1,536명이고 특수교사는 285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5.4명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인데 전국 평균은 4.6명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세대는 예비 입주자를 포함해 제주시 288세대, 서귀포시 337세대 등으로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서귀포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책정되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